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스토아주의에 대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웃지도 울지도 않는 감정 없는 현자의 모습이 떠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러한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부수려 합니다. 스토아 학파 사람들이 사실은 무감각한 로봇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그들의 철학이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함께 알아볼 준비를 하세요. 이 고대 가르침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뒤바꿀 가장 흔한 5가지 오해들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스토아주의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스토아주의는 기원전 300년경에 시작된 고대 그리스 철학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더 나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평온함과 지혜, 그리고 내면의 강인함을 얻기 위한 실용적인 지침서라고 할 수 있죠. 스토아주의는 종교가 아닌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을 주는 일련의 원칙들입니다. 가장 흔하면서도 끈질긴 오해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첫 번째 신화는 바로 스토아 철학자들이 모든 감정을 박탈당한 감정 없는 로봇이라는 생각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기뻐하지도 슬퍼하지도 화내지도 않는 사람. 많은 이들이 진정한 스토아 철학자를 무표정한 얼굴로 세상을 대하는 냉정하고 무감각한 존재로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고대 철학의 본질을 완전히 왜곡하는 아주 큰 오해입니다. 사실 스토아 철학자들은 감정이 인간 본성의 필수적인 부분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없애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해로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대신 스토아 학파는 우리가 감정을 인식하고 그 근원을 이해하며 무엇보다도 감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두지 않고 스스로 관리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은 사건에 대한 우리의 첫 번째 자발적인 반응인 이른바 초기 인상과 이러한 인상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구분했습니다. 모두에게 익숙한 예를 들어봅시다. 끔찍한 교통체증에 갇혔다고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의 첫 반응은 짜증 혹은 분노일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는 이런 감정을 느끼지 않는 척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그 짜증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짜증이 분노로 커지는 것을 내버려 두는 대신 그는 자신에게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이 교통체증이 내 통제 범위 안에 있는가? 답은 명확합니다. 아니요. 그러면 스토아 철학자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 즉 자신의 반응, 태도, 그리고 평정심에 집중합니다. 아마 그는 이 시간을 오디오북을 듣거나 단순히 생각에 잠기는 데 활용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스토아 철학은 무감각한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감정의 노예가 아닌 감정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격렬한 감정 상태 속에서도 명료한 정신과 합리성을 유지하는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노, 두려움, 슬픔과 같은 감정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러한 감정들이 자신의 행동을 좌우하고 내면의 평화를 파괴하도록 허용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 오해로 넘어가겠습니다. 스토아주의는 혹독하고 고통스러운 인내와 끊임없는 우울함에 관한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마치 스토아 철학자의 삶이 진정한 철학자가 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고난을 찾고 극복해야 하는 고통의 연속인 것처럼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스토아 철학자들이 모든 쾌락을 의도적으로 포기하고 스파르타식으로 생활하며 심지어 고통을 그들의 길의 일부로 받아들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도 사실이 아닙니다. 스토아주의는 고통 그 자체를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고
어려움 앞에서 회복력을 기르도록 가르칩니다. 불행해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삶이 때때로 불쾌한 놀라움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에 대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차이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결코 마조이스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기쁨을 소중히 여기고 맛있는 음식, 우정, 세상의 아름다움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좋은 것들이 일시적이며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악의 예비 명상, 피레 메디타치오 마로름을 실천했습니다. 즉,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시나리오들을 미리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이것은 고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고통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이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당황하지 않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병에 걸렸다고 합시다. 스토아 철학자는 통증과 불편함을 인정합니다. 그는 괜찮은 척하거나 질병을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병이 자신의 정신을 꺾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며 자책이나 절망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할 것입니다. 의사의 권고를 따르고 휴식을 취하고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것 말이죠. 이것은 고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외부 상황에 관계없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면의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강인함은 고통에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나를 지배하도록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내면의 조화를 깨뜨리지 않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번영하고 충만한 삶을 추구했지만 그 길에는 피할 수 없는 시련이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시련을 존엄하게 헤쳐나가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이제 세 번째 오해, 즉 스토아 학파는 운명론자다라는 통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스토아 학파가 모든 것은 정해져 있으니 바꿀 수 없다고 믿으며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수동적으로 순응한다고 잘못 생각합니다. 어차피 모든 것이 예정되어 있다면 굳이 행동할 필요가 있겠냐는 식이죠. 하지만 이는 능동적이고 실용적인 철학을 수동적인 무기력으로 변질시키는 흔한 오해입니다. 사실 스토아 철학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바로 통제의 이분법이라고 불리는 핵심 원칙입니다. 우리는 날씨, 타인의 의견, 복권 결과, 심지어 어떤 질병까지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 행동, 반응, 그리고 신념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스토아 학파의 능동적인 태도가 바로 여기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최대한 효율적이고 덕성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운명론자라면 붙을 운명이면 붙을 것이고 아니면 안 되겠지. 굳이 애쓸 필요가 있나?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스토아 학파는 다르게 행동합니다. 그는 열심히 공부하고 내용을 복습하며 충분히 잠을 잡니다. 즉, 최대한 준비하기 위해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낮은 점수를 받게 된다면, 예를 들어 시험 당일 아프거나 불공정한 문제 때문에 그는 절망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고 결과는 자신의 통제 밖에 있었으므로 그 결과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체념이 아니라 노력과 에너지를 현명하게 배분하는 것입니다. 스토아 학파는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에서는 능동적으로 행동하고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지만 자신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결과는 기꺼이 놓아줍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불필요한 걱정과 실망을 피하는 동시에 행동에 대한 동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운명론은 무기력이지만 스토아 철학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침착하게 받아들이는 동시에
합리적이고 목적 지향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오해는 스토아 철학이 오직 개인의 평온에만 집중하고 사회를 외면하는 이기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토아 철학자가 자신의 내면 세계와 자기 수양에만 몰두하여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무관심해지고 사회생활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스토아 철학의 본질적인 정신과 완전히 대치됩니다. 사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사회봉사를 적극적으로 장려했으며 폴리스, 즉 고대 도시 국가나 현대적인 의미의 사회생활에 참여하지 않고서는 덕스러운 삶이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들은 우리 모두가 하나의 거대한 인류 가족의 구성원이자 세계 시민이라는 코스모폴리타니즘 사상을 믿었습니다. 진정한 스토아 철학자는 타인에 대한 자신의 책임감을 분명히 인식합니다. 수많은 저명한 스토아 철학자들이 활발한 사회활동가였습니다. 예를 들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단순히 철학자에 그치지 않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 대한 막대한 책임을 짊어진 로마 제국의 황제였습니다. 세네카 역시 황제의 고문이자 저명한 정치인이었습니다. 이들은 세상으로부터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세상 속으로 깊이 들어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의 개인적인 안녕이 주변 사람들의 안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가르칩니다. 정의, 연민, 친절함, 관대함과 같은 미덕을 함양하는 것은 스토아적 삶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는 단순히 자신의 평온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자신이 되기 위해 노력하며 이러한 더 나은 자아는 자연스럽게 타인에 대한 배려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이기주의가 아니라 모든 인간 간의 깊은 상호 연결성에 대한 이해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가 사회를 위해 태어났으며 서로 돕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타인을 자신과 같이 대해야 하며 공동선에 기여하지 않는 덕은 의미가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스토아 철학은 사회생활 참여와 연민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철학이지 결코 세상으로부터의 회피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 오해는 스토아 철학이 맹목적으로 따라야 하는 엄격하고 교조적인 종교나 단단한 규칙들의 집합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철학을 개인의 개성, 자유로운 해석 또는 비판적 사고를 위한 여지를 전혀 남기지 않는 불변의 법전처럼 여깁니다. 이것은 스토아 철학의 실용적이고 유연한 본질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가장 오해가 심한 부분 중 하나일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종교도 아니고 교리도 아닙니다. 오히려 각 개인이 자신의 삶과 상황에 맞춰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도구, 원칙, 그리고 연습법들의 집합에 가깝습니다. 맹목적인 믿음이나 이해 없이 모든 지침을 굳이 따르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스토아 철학은 사색, 자기 성찰, 그리고 이러한 원칙들을 스스로 적용해보는 것을 적극적으로 장려합니다. 여러분은 고대 철학자들의 모든 말에 따라 완벽한 스토아주의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가르침에서 여러분에게 공감되고 삶의 어려움에 더 잘 대처하고 인격을 개발하며 내면의 평온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와 방법들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는 수세기 동안 진화해왔고 그 적응력 덕분에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매우 유연한 체계입니다. 예를 들어 죽음에 대한 명상, 메멘토 모리이나 불운에 대한 성찰, 프레메디타치오 말로룸은 엄격한 의식이 아니라 현재를 소중히 여기고 인내심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정신훈련입니다. 여러분에게 편한 방식으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삶의 모든 질문에 대한 정답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답을 찾고 자신의 이성과 덕목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강력한 틀을 제시합니다.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자신의 믿음에 의문을 제기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갈고 닦으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수동적인 교리 수용자가 아닌 자신의 삶에 능동적인 학습자가 되도록 격려하는 철학입니다. 끊임없는 자기 개발과 탐구를 촉구하며 여러분이 자신만의 고유한 스토아적 삶의 길을 만들어가는 저자가 되도록 이끕니다. 자, 이렇게 5가지 주요 오해를 풀어봤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스토아 학파 사람들이 결코 감정 없는 조각상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감정이 풍부한 사람들이었고 단지 자신의 감정을 올바르게 다루는 법을 배웠을 뿐입니다. 고통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닥쳐오는 고통을 굳건히 견뎌내는 지혜를 가졌던 거죠. 운명론자가 아닌 자신의 한계를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삶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코 이기적인 존재가 아니라 의미 있고 덕 있는 삶을 위한 도구를 제시하며 사회에 봉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반전 아닌가요? 이 영상이 여러분이 스토아 철학과 그 놀라운 유용성을 새롭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한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 각자를 위한 실용적인 지침서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새로운 영상이 나올 때마다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미신들 중 어떤 부분이 가장 놀라웠나요? 아니면 스토아 철학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